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병원 내과 혈액종양내과의 김진철 조교수입니다. 먼저 여러분께 저희 병원 내과를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맡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여러 선생님들이 저희 내과에 이 영상을 통해 관심을 가지시고 또 연락이 오시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2010년부터 2014년 초까지 4년 동안 인하대병원 내과 의국에서 수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하병원 내과의 조교수로 임용돼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의국 사진입니다. 이제 작년 3년차 선생님들 나가실 때 이제 한 거지만,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는 못 모였고 잠깐 사진 찍을 때 이제 마스크를 벗긴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쾌적한 수련 환경을 갖춘 수도권 병원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과의 의국 현황을 보시면 각 교수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감염내과, 내분비내과, 류마티스내과, 소화기내과가 다른 병원과 같이 가장 교수님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심장내과, 그다음에 혈액종양내과, 호흡기내과 순으로 교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교수님 53분이 계시고, 임상 강사, 펠로우 선생님들이 8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저희 지금 전공의 T1은 1년차 6분, 2년차 6분, 3년차 7분의 전담 간호사도 함께 일을 도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전공의 선생님들 출신이 굉장히 다양하신데요. 그 출신 학부가 1년차가 원광대학교, 인하대학교 계시고, 2년차가 경상대, 조선대, 원주연세대학교, 인하대학교, 충남대학교, 3년차 선생님들이 서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인하대학교,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배타적이나 이런 분위기는 전혀 없고, 아주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내과 의국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 그러면은 인하대병원 내과를 10년 동안 졸업하신 선생님들이 지금 어디서 어떤 형태로 일하고 계신가를 좀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먼저 76명 중에 24분이 대학병원 교수진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 19명이 인하대병원에서 일하고 계신데 굉장히 많이 임용이 되신 편이고, 모교 출신이 항상 교원으로서도 이제 저희 내과가 열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신촌 세브란스, 용인 세브란스, 이대목동, 인천 성모병원에서 각각 아주 전문가로서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종합병원급의 봉직의로 일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26분, 그 다음에 의원 봉직이 8분, 그 다음에 개원도 15분을 하셨고, 펠로우를 3분이 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형태로 있는데, 교원도 저희 병원 자체가 우리 의국 출신들에게 내과 교수님들이 열려 있다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 병원의 그 펠로우 임상 강사 기회가 굉장히 TO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호흡기내과, 내분비내과, 소화기내과에 올해는 일하고 계시는데, 혈액종양내과, 심장내과, 신장내과, 류마티스내과도 각 2, 3년 내에 한 분씩, 2분씩 계셨고요. 그 다음에 전공의 대비 거의 2배 가까운 임상 강사 TO가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요새 이제 내과가 3년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과 레지던트가 끝나고 또 펠로우를 위해 다른 병원으로 TO 때문에 옮겨야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풍부한 그 TO가 많은 임상 강사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업무가, 전공의 선생님들 업무가 주 80시간 근무가 지켜지고 있고, 당직은 보통 1년차 기준으로 주중 1회, 주말 1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전공의 선생님들의 로딩을 엄격하게 저희가 지켜드리기 위해서 담당 환자 숫자 상한제를 두고 있고, 이게 지금 잘 가까이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년차가 저녁에 당직을 쓰시게 되면 3년차 선생님들의 밀착 지도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조사한 거는 저희 2020년 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환경평가위원 전체지만 인하대병원이 2등으로 나왔는데, 라는 얘기는 내과뿐만 아니라 당직 시에 다른 과 컨택을 할 일이 있을 때도
이제 수월하게 잘 환자를 종합적으로 매니지를 할 수 있지 않은 환경인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중환자가 낮에든 밤에든 발생하면 저희 인하트 팀이라고 해서 중환자 신속 대응팀이 존재를 합니다. 24시간 동안 일을 하고 있고 바로 적극적인 지원이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저희 병원 자체 내부 지침으로써 저희 내과 전공의들은 타과 전공의 대비 추가 수당이 3년 수련 기간 동안 월 100만 원 동안 인상돼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응급실에서 일부 중환 외에 대부분의 응급실 환자 진료는 응급의학과와 상주하고 있는 내과 전문의가 하기 때문에 응급실을 낮에나 밤에나 진료하실 일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저희 병원인데, 그 오른쪽 위에 사진이 저희 지금 내과 의국에서 전공의 선생님들이 일하고 있는 사진인데, 아주 18층에서 그 경관이 아주 좋게 일하고 계시고 밑에도 바로 직접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내과 의국 상황도 굉장히 깨끗하고 탁 트인 환경에서 일을 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고, 이제 왼쪽 아래 사진은 저 이나트 팀이 바로 이제 신속 대응을 일반 병실에서 하고 있는 사진을 촬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측면에서는 각과 교수님들이 각 분과별 최신직연으로 미니 렉처를 각 주 1회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메디컬 그랜드 라운드 MGR을 월 2회, 그 다음에 모탈리티 컨퍼런스 월 1회 개최를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전공의 선생님들이 전공의 시절에 또 배우실 수 있는 술기들을 저희가 아주 체계적으로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분비내과는 갑상선 초음파를, 류마티스 내과는 근골격계 초음파 및 인젝션 테크닉을, 그다음에 소화기 내과는 위내시경과 반초음파를, 그리고 심장내과는 심초음파를 그 분기별로 제가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밑에 사진들이 다 전공의 선생님들입니다. 전공의 선생님들께 각 교수님들이, 각 분과별 교수님들이, 왼쪽은 간 초음파 아나토미인 것 같고요. 가운데가 갑상선 초음파, 오른쪽이 이제 위내시경, 그런 걸 이제 같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코로나라서 사실 모든 병원이, 전국의 모든 병원이 안 될 걸로 생각을 하지만 저희 이제 자체 규정대로 국내 학회, 해외 학회, 해외 병원 실습 기회가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사진들이 이게 재작년 사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코로나 이제 본격적으로 오기 전에 전공의 사람들이 해외 학회 교수님들과 함께 참석해서 찍은 사진이고요. 거의 주로 코로나만 풀리면 나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내과 개원이 연수 강좌랑 인천 메디컬 아카데미 내과적으로 이제 저희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연 1회씩 꼭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때도 저희가 외부 형태로 이제 진행을 했고요. 각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교육 기회가 굉장히 풍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내과에 속하신 교수님들이 각 이제 주요 내과 분과 학회들, 대한내과학회, 고혈압학회, 류마티스학회, 혈액학회, 당뇨병학회 다 임원진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회장, 부회장도 다양하게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저희 그 내과를 구성하고 계신 교수님들도 다 아주 실력이 있으시고 대외적으로 명성 있으신 분들이란 것을 명성 있는 분들입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병원이 또 수도권 병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알기로 저희 지금 내과 전공의 선생님들 중에 서울에서 출퇴근하고 계신, 실제로 지금 서울에서 출퇴근하면서 일하고 계신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병원이 이제 중증도가 굉장히 다양하게 퍼져 있어서 내과 환자, 이제 암 환자, 희귀질환 환자를 굉장히 다양하게 볼 수 있고, 또 교수님들, 내과 교수님들 중에 아주 대형 과제, 연구 과제를 수주하고 진행시키신 분들이 많아서 또 연구 쪽도 부족하지 않게 참여를 원하시면 참여를 하고, 부담 없이 또 연구에 대한 것을 맛보시고 또 진행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의 내과 소개를 이것으로 마치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저희 병원 교육수련실에 연락을 주셨으면 하고요. 또 혹시나 저나 다른 혹은 내과 전공이 현재 일하고 계신 분들이랑 또 연락하고 싶으시면 또 교육수련실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젊은 선생님 여러분. 저는 인하대병원 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성택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환경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뵙지만 오늘 저희 인하대병원 외과를 소개하고 선생님들과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기 위해서 저희 과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저희 병원 외과가 원하는 인재를 선생님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저희 외과는 모든 수술과의 근원이 되는 과로서 외과 계열 과가 거의 모두 외과에서 파생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떼고 있고 없으면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한 과이고요. 내 생각을 내 손으로 현실화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과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과 의사란 신체 검진과 여러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직접 시행해서 환자를 완치시킬 수 있는 토탈 솔루션이 가능한 의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완치가 안 된다면 차선책을 통해서 환자의 안녕을 구할 수 있는 의사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젊은 여러 선생님들께서 왜 외과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외과 의사는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고요. 젊은 선생님들이 외과를 하지 않아서 외과 의사의 가치가 올라가는 현상은 약 10년 전부터 현격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외과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현실은 선생님들이 전문의 취득을 한 이후에 일을 할 수 있다는 자리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만큼 외과 의사의 가치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실상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였고요. 그에 따라서 수술이 필요한 환자군이 많아져 있습니다. 약물 치료 해결로는 한계에 도달을 하였기 때문에 그만큼 외과 의사가 필요한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인하대병원 외과의 장점은 오늘 말씀드리면 다양한 전문 분야의 교수진이 있어서 외과의 거의 전 분야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미흡한 분야는 타 병원의 파견 수련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가 있고 전통적 수술 방법으로부터 최신 수술 방식까지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한 매년 외과 주최 술기 교육을 충북 오송과 인천 올림푸스 트레이닝 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한 최신 기술인 로봇 수술에 대한 개념 및 실제 활용을 바로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본원 로봇 수술건 중에 대략 80% 정도가 외과 수술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외과 수련 상황으로는 3년제로 현재 외과 수련의의 정원은 연차별 3명입니다. 현재 충원된 사항으로는 4년차 2명, 3년차는 없고 2년차, 1년차 각각 2명씩 총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하대 외과의 여건, 전문의 취득 후 진로를 살펴보면 최근 졸국한 선생님들을 살펴봤을 때 봉지기가 9명,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이 2명, 전임이 3명, 개원을 하신 분이 1분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수련 시스템의 특징을 살펴보면 4년제에서 3년제로 변경이 됐고 TO 감소에 따라서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전연차에 대해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닌 기본 업무를 연차에 상관없이 배분하여 모든 연차 전공의가 주치를 담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1년차 전담에 따른 과부하를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직 근무 다음 날 오전에 남은 업무를 마무리한 이후에 오전 퇴근을 보장하여 당직 후 휴식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이미 3년 전부터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공의 담당 스태프가 있어서 애로사항을 수시로 면담을 하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외과는 지원금이 급여에 추가되어서 타과보다 많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초기에 그 환자를 보는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선임 전공의 1:1 매칭을 통해서
업무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전공의 수련 기간 중 2회 탑과 파견 수련의 기회를 보장합니다. 그리고 외과 공통사항이지만 외과 전문의 취득 요건이 간소화되어서 기간도 줄고 전문의 취득할 수 있는 여건도 조금 편해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인하대병원 외과가 구하는 인재는 첫 번째 생명의 고귀함을 아는 의사가 저희 과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사의 수승은 환자임을 동의하는 의사가 필요하고 문제 해결 욕구가 강한 의사 선생님 그리고 여러 동료와 팀을 이루어서 조화롭게 일을 잘 할 수 있는 의사가 저희 인하대병원 외과가 추구하는 인재상입니다. 환자를 살리는 우리 인하대 외과의 파트너 당신을 찾습니다. 인하대 외과를 지원하시고자 하는 젊은 의사 선생님들은 인하대병원 교육수련팀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제 개인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언제든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하대병원 산부인과 장신아입니다. 새로 2022년 전공의 선생님을 모시는 이 설명회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정말로 기쁩니다. 일일이 한 분 한 분 선생님들을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이렇게 대신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OBGY를 설명하기 전에 가장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던 사진은 제가 전공의 시절 때 우리 의국에서 강원도로 여행을 갔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바다를 나갔더니 저렇게 구름이 사진과 같이 저런 모습으로 구름이 있었어요. 네, 저게 절대 편집한 게 아닙니다. 네, 보면 애기 머리와 복부 그리고 엉덩이 다리의 모양으로 저런 구름이 있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의 눈으로 보면 구름도 저렇게 보이는구나.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제가 만화에서 애기 모양을 이렇게 한번 옆에 놔봤는데요. 어때요? 비슷하신가요? OBGY를 소개하려고 제가 대한산부인과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학회에서는 어떻게 산부인과를 소개하고 있나 보았는데요. 저렇게 4개의 세부 분야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먼저 OBGY가 어떤 과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산부인과 하면 가장 기본이죠. 모체태아. 그래서 산모는 일반인과 다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동시에 관리해주는 과입니다. 시기에 따라서 가임 여성의 임신 전 관리부터 임신 기간 동안의 산모와 태아의 관리, 그리고 분만, 또 출산하고 나서도 출산 후 관리로 나눌 수가 있고 임신 기간 동안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을 다루는 고위험 임신의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의 추세가 결혼 늦게 하시고 아기도 늦게 갖기 때문에 점점 고위험 임신 산모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 종양은 여성 생식기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는 자궁경부암, 자궁체부암, 난소암이 대표적이고 흔한 양성 종양은 자궁근종, 난소낭종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생식 내분비약은 주로 불임, 무월경, 다낭성 난소 증후군, 자궁내막증, 폐경, 그리고 소아청소년의 내분비약 같은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부인과학은 감염성 질환, 만성골반통, 자궁근종, 자궁성근증, 그리고 자궁내막증과 자궁탈출증 등이 있습니다. OBGY의 특징을 어떻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인상 깊은 사진을 좀 찾아보려고 인터넷 검색을 했는데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제 제왕절개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제왕절개에서 아기가 밖으로 나오자마자 선생님이 산모에게 아기의 얼굴을 보여주려고 드랩을 살짝 내려서 밑에 누워있는 엄마 얼굴에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저 아기의 표정과 그 눈빛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유명해졌던 사진입니다. 밑에 태그에 Do not disturb my sleep 이렇게 되어 있죠. 단호하게. 너무나 예뻤고 제가 산부인과를 하게 되었던 가장 큰 계기도 저희 은사님께서 분만을
받고 계실 때 제가 옆에서 도와드렸는데 아기가 나오는 순간 제가 그 아기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근데 그때 그 느낌이 너무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기분이다 라고 말했던 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더라고요. 제 인생 최대의 경험이었고 그래서 산부인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꼬물꼬물한 아기 좋아하는 선생님들 많이 생각해 주시고요. 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소아, 청소년, 그리고 임신하기 전에 젊은 여성과 임신하는 여성, 또 임신을 마친 여성과 폐경하는 여성, 그 이후에도 50대부터 90대까지 전 연령의 모든 여성들을 또 여성들만 볼 수 있는 산부인과가 특징입니다. 또 물론 종양하시는 선생님들은 예외가 되겠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산모나 젊은 사람들을 보거나 혹은 양성질환이 더 많기 때문에 대부분 치료의 예후가 매우 좋습니다. 그것도 OBGYN의 특징이고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우리 교수님께서 뭐로 보이세요? 교수님께서 수술하신 환자의 검체인데 갈비뼈까지 닿아 있는 작은 군종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환자가 수술받기 전까지 매우 숨이 차고 배가 부르고 소화가 안 되고 계속 변비에 시달렸던 분이셨죠. OBGYN은 서전입니다. 그래서 서전들의 가장 또 큰 장점은 환자의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이나대병원의 OBGY 의국의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단언코 사람 귀한 줄 아는 의국입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산부인과가 인기가 없어지면서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던 시기를 겪었죠. 물론 지금도 풍족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의국에서는 전공의 선생님들을 귀하게 여기고 계시고요. 또 병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들을 충분히 감안해 주셔서 다른 전공의 선생님들의 기본 월급에다가 한 달에 월 300만 원씩 격려금으로 수련기간 내내 지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것도 우리 이나대병원 산부인과의 장점 중 하나고요. 해외 학회가 있을 때 전공의 선생님께서 발표를 하시게 되면 우리 산부인과 가장님께서 비행기표나 혹은 학회 접수비를 지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의국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대한산부인과 초음파학회 같은 경우에서도 전공의 선생님이 해외 학회에서 발표를 하게 되면 숙박비와 또 학회비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공의 선생님들이 배우기도 하지만 사실 직장 개념으로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또 휴가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삶의 질에 있어서 우리는 전공의 선생님들이 15일에서 16일 정도 휴가를 쓰는 걸로 알고 있고 휴가를 정해진 날짜에 딱 그때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쓸 수 있습니다. 또 결혼하시고 오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신데 저희는 출산 매우 격려하고 환영합니다. 또 우리 병원에서 10년 넘게 산부인과에서만 일하고 계시는 전담 간호사 선생님이 2분이 계세요.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 또 이 2분 말고도 오래 채용되셔서 한 분이 전담 간호사가 더 계시기 때문에 일하는 데 있어서 로딩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또 병동이 쾌적하다는 것은 우리 병원 전체 층 중에서 저희가 7층 병동을 쓰고 있는데요. 산부인과다 보니까 여성분들만 입원이 가능하시고 또 매우 중환보다는 보통 양성질환이 많으시고 분만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단연코 가장 쾌적한 분위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국의 분위기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워낙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친구, 언니, 동생 같은 분위기고 모두 다들 착합니다. 의국비는 전공의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수님들께서 관리하시는 과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직을 하다 보면 많은 일은 아니지만 드물게 일을 하다 보면 끼니를 놓칠 때가 있어요. 그것도 끼니를 놓친 늦은 끼니를 내돈내산하면 너무 서러울 텐데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은 의국비로 만난 걸로 고단함을 달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 귀한 줄 아는 의국이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이 들어오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뭐 성적이 높은지 낮은지 전혀 개의치 않고요. 저희는 먼저 오시는 선생님들
격렬하게 환영하고 있으니까 선착순으로 빨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병원 의국에는 내분비하시는 이병익 교수님과 그리고 모체태아의학 최수랑 교수님 그리고 종양하시는 황성욱 교수님, 이방울 교수님 네 분의 교수님 계시고요. 저는 진료교수로 일하고 있고 저희 최하 선생님, 전임의료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이세요. 네 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데 양쪽에 마스크 안 쓰신 예쁜 선생님들 1년차 선생님이시고요. 또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쁘게 앉아 계시는 두 분은 2년차 선생님이세요. 3, 4년차 선생님들은 지금 공석이시고 이렇게 네 분이 일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사진을 보니까 1년차 선생님들 두 분이 비슷하게 생긴 것 같고 2년차 선생님들 비슷하게 생기신 것 같아요. 그만큼 저희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고 또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 닮아가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착하시고요. 의리 있고 이런 분들이어서 이분들하고 함께 일하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저희 수련 과정은 대한 산부인과학회에서 각 연차별로 이 정도의 배움을 이제 이루어가는 것을 이제 기준을 만들어 놨는데요. 인하대병원 산부인과에서 일하시면서 이렇게 연차가 올라갈수록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1년차 선생님이시면 병동 분만실 주치 파트랑 수술의 세컨너실 파트 이렇게 둘을 번갈아 가면서 일하게 되시고요. 응급환자 진료가 있을 때 보조를 하십니다. 1년차로 들어오실 때부터 초음파를 아주 능숙하게 다루실 수 있게 되는데요. 트랜스바지널 소노랑 산모의 소노를 통해서 태아의 계측이 가능합니다. 2년차가 되시면 외래의 초음파실에 내려가셔서 산모의 초음파를 전담해서 보기 때문에 그때 산모의 정밀 초음파까지 할 수 있게 되고 수술에서는 퍼스트나 세컨너실을 쓰게 됩니다. 응급환자 진료 보조를 하게 되고요. 2년차가 되시면 정상 질식 분만 개조를 할 수 있습니다. 3년차는 병동과 분만실 백을 보게 되시고요. 수술 퍼스터시를 하게 되고 이상분만 개조도 할 수 있게 되고 DCB나 또는 엔도메트리얼 바이옵시 같은 응급 상황이 필요한 술기를 할 수 있습니다. 4년차가 되시면 전연차 전공의 지도와 감독을 하게 되고 수술의 퍼스터시를 서게 되고 응급환자 진료를 보면서 제왕절개, 복강경, 자궁경, 자궁 및 난소종양 수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진은 이제 우리 분만실의 모습인데요. 또 우리의 장점 중에 하나가 워낙 여성의 그 프라이빗한 환경에서의 진료가 꼭 필요한 과이기 때문에 바쁜 응급실에 환자가 왔다고 해서 저희가 내려갈 필요가 없고 이렇게 대부분 환자들을 쾌적한 7층 병동으로 올려서 분만실에서 이렇게 초음파도 보고 프로시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왼쪽의 사진은 우리 1년차 선생님이 능숙하게 산모의 초음파를 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분만실에서 1년차 선생님과 2년차 선생님이 이제 산모의 자궁 수축 모니터를 보면서 의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 산부인과 의국에서 오른쪽 서 있는 사람이 지금 최하연 전임의 선생님이고 왼쪽에 있는 남색 옷이 전공의 선생님들이 각자 복강경 연습과 또 스킨 수처 연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년차 여름에서 가을쯤에 이렇게 집도식을 하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무조건 개복해서 난소를 절제하는 수술을 했고 왼쪽에 조그만 사진이 지금 전임의 선생님이 1년차 때 수술했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다들 난소 수술을 다 복강경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는 1년차 때부터 복강경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지금 2년차로 일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1년차 때 이렇게 복강경 수술한 사진들입니다. 집도식을 하고 나면 이제 저희 과에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을 수술실, 마취과, 분만실, 병동, 외래 모두를 다 모시고 축하하는 자리를 갖게 되는데요. 현재 작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단촐하게 모여서 하지만 격렬하게 매우 많이 축하해주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것도 코로나 시대 이전의 모습이긴 해요. 교수님과 이게 평일 일하고 점심시간에 잠깐 짬을 내서 이제 의국원들과 함께 점심 먹고 커피 마시고 공원을 거니는 이런 시간도 갖는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우리가 또 학회도 발표도 할 수 있고 또 왼쪽 모서리에 있는 사진은 영국에서 RCOG 학회 때 참여했던 사진입니다.
학교에 가면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맛있는 음식이 있죠. 우리 의국의 분위기는 막 술을 막 권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못 마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각자 그냥 맛있게 먹고 2차는 꼭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시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또 제주도나 여수나 부산이나 각 학교에 가면 또 좋은 풍경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간도 갖게 되고요. 매년 2월 달에 졸국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졸업여행을 가게 됐는데 졸국하셨던 선배 선생님들하고 교수님들 그리고 현재 의료공원들이 같이 모여서 여행을 가게 됩니다. 이것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춰있는 풍경 중에 하나고요. 졸국을 하셨을 때 또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 모시고 축하하는 자리를 갖긴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이렇게 졸국하셨던 두 선생님들을 이렇게 단촐하게 보내드렸습니다만 밑에 보시면 사진에 와인 있죠. 이게 맛있는 거 먹는다는 거. 그리고 졸국하시면 이제 모든 거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학교의 교수님으로 남는 자리를 선택해서 진로를 계속 이어가실 수도 있고 또 바깥에 로컬의 큰 여성병원이나 개원과의 봉지기로 가실 수 있고 혹은 본인이 개원을 하실 수가 있고 또 각 큰 대학병원에도 부인 종양이나 상가 전담이나 혹은 당직 전담으로 입원 전담 스페셜리스트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진로의 길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가장 따끈따끈한 사진인데요. 바로 어저께 우리 지금 1년차 선생님이 복강경으로 왼쪽 난소 나팔관 절제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랑 함께 즐겁고 보람있게 일하면서 배우면서 성장하실 우리 예비 동료 선생님들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하대병원 비뇨의학과 강동혁입니다. 지금부터 2022학년도 인하대병원 비뇨의학과 레지던트 모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전공 선택을 지금 고민하고 계실 건데요. 그 전공 선택은 본인의 이제 미래를 결정한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아주 잘 선택을 하셔야 되고, 저희 비뇨의학과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스페셜리티가 있는 과고 우리 인류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이제 앞으로도 많은 기회가 열려 있는 아직 이제 블루오션인 이런 과라서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비뇨기과였습니다. 비뇨기과였는데 이제 이름이 비뇨의학과로 바뀐 거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2017년도에 비뇨의학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비뇨기과가 일본식 이름이기도 하고 예전에 이제 남성분들만 찾는 그런 과라는 인식이 많아서 저희 학회 차원에서 그 이름을 이제 개명을 했고요. 이제 비뇨의학과로 많은 홍보가 됐고 지금은 다들 이제 비뇨의학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는 어떤 질환을 보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제 복막 외에 있는 후복막에 있는 그런 장기들을 다루는 과고 남성 생식기를 다루는 과입니다. 장기로 크게 보면 이제 신장과 요관, 방광, 그 다음에 남성의 이제 전립선과 남성 생식기, 고환, 부고환까지 보는 질환이 되겠고요. 이제 크게 이제 5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양이고, 종양은 이제 크게는 전립선암, 신장암, 방광암, 신우요관암, 고환암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고, 이제 소변을 보는 거에 대해서 배뇨에 관련된 그런 질환을 다룹니다. 배뇨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전립선 비대증이나 과민성 방광, 신경성 방광 같은 질환을 다루고요. 남성 성기능과 관련된 그런 남성의학, 그리고 소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뇨 질환들, 잠복고환이나 방광요관 역류 같은 소아 비뇨의학과, 그 다음에 내비뇨의학. 내비뇨의학은 이제 수술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내시경이라든지 혹은 이제 복강경의 로봇 수술, 그리고 요로결석에 관련된 질환들을 다루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뇨의학과는 이제 대과적인 영역과 외과적인 영역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를 다
이제 두루아우르는 하이브리드적인 성격이 있는 그런 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과적인 영역에서는 뭐 내시경이나 특수 영상 검사 혹은 이제 요역동화 검사 같은 것과 그다음에 약물 치료, 그리고 비침수적인 시술, 그리고 이제 최충격파 세척술 같은 그런 이제 분야들가 되겠고, 외과적인 영역은 이제 개복 수술, 복강경 수술, 내시경 수술, 그다음에 그 로봇 수술, 그다음에 미세현미경 수술이 있겠습니다. 사실 저희 과는 이제 하이브리드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그래도 외과적인 측면이 좀 더 강한 과입니다. 그래서 좀 외과적인 수술에 관심이 많고 그러신 분들은 이제 지원을 하시면 이제 많은 부분에서 자신의 역량을 좀 발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 수술은 원래는 비뇨의학과 수술을 위해서 개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전립선 적출술과 이제 부분 신장결제술에서는 아주 잘 적용을 해서 시행할 수 있는 수술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술 시행하는 이런 사진들이 있고, 그다음에 복강경 수술은 뭐 지금 21세기 가장 기본이 되는 수술인데요. 저희 후복막 쪽과 그다음에 방광 전립선 쪽, 그 골반 쪽의 수술들은 복강경 수술로 매우 다양한 부분들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시경 수술도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파트인데요. 이제 요도를 통한 이제 방광 내시경을 통해서 이제 방광암이나 전립선 비대증을 수술한 TIB, TIP와 같은 수술을 진행하는 것과 그다음에 요로결석, 요관이나 신장에 있는 이제 결석까지 내시경을 통해서 이렇게 내시경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그 개복 수술도 있고요. 미세현미경 수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다양한 수술들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본인이 수술에 좀 관심이 있고 이러시면 이런 다양한 수술들 많이 경험하면서 그 실력을 쌓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전공의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전공의의 목적은 이제 4년간 트레이닝을 통해서 독자적으로 이제 그 환자에 대해서 최선의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전문의 양성으로 목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지식과 판단력, 그리고 기본 술기를 반복적으로 수련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하게 됩니다. 실제 저희 지금 3년차이신 노동용 선생 인터뷰를 보면 처음에는 뭐 이 정도까지 이제 매력적인 줄 몰랐는데 그 트레이닝 과정에서 그 다양하게 이런 세부 분야를 알게 되고 이런 이제 매력적인 내외과적인 치료들을 습득하면서 점점 더 비뇨기과에 매료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인터뷰를 실제로 진행을 해주셨고요. 이제 전공이 4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이런 길들이 있습니다. 이제 크게는 이제 교수의 길과 그리고 그 봉직이 그리고 개원이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여기 일단 원론적인 이야기들은 써놨는데 우선 가장 궁금해하실 거는 정말 교수의 어떤 자리가 많은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인턴 선생님들은 이제 사실 거의 5년에서 10년 이후이기 때문에 5년에서 10년 이후라면 지금 배출되는 전문의와 그 다음에 이제 그때쯤 은퇴하실 그런 교수님들의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이제 앞으로 훨씬 더 TO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역량이 되고 어떤 학술적인 역량을 쌓고 이런 진료적인 면에서 역량을 쌓으면 충분히 좋은 자리로 많은 그런 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봉지기도 많습니다. 봉지기도 요즘 이제 2차 병원에서 그런 비뇨기과 과장도 뭐 2명 혹은 3명까지 뽑는 그런 병원이 많을 정도로 저희가 일단 배출되는 인원은 작지만 그만큼 더 요구하는, 그러니까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제 많은 자리들이 지금 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급여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2차 병원 과장님들과 모임도 자주 하고는 하는데 다들 이제 지금 만족하십니다. 급여 부분이라든지 일단 일하시는 그런 QA 측면에서도 매우 만족하고, 그리고 뭐 일단 기본적인 뭐 이런 치료부터 혹은 이제 내시경이라든지 가능하면 복강경 정도까지 이런 큰 수술까지 본인의 그런 역량에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 개척 가능하기 때문에 봉지기로서도 아주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개원입니다. 개원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원이도 현재 비뇨의학과의 그런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일단 기본적인 검진이라든지 혹은 뭐 배뇨 쪽 문제가 있다든지 뭐 그런 이제 전립선 비대증, 그런 과민성 방광 이런 환자들 1차적인 진료에서 보는 환자들의 그 분도 많아지고, 본인이 뭐 가능하다면 다양한 이런 소수술이나 내시경 수술 기반의 술기들은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원의도 이제 비뇨질환의 이제 1차적인 관리자로서 충분히 지역 주민의 건강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 이외에 뭐 연구 개발이나 뭐 제약회사, 보험사, 언론, 봉사 이런 다양한 길들이 있고요. 비뇨기과 전망은 매우 좋습니다. 비뇨 질환의 많은 부분은 이 대부분 고령에서 발생을 하고요. 아시다시피 2025년, 2026년도에 이제 인구의 20% 정도가 고령화인 시대가 도래를 하고 고령화가 가속되기 때문에 비뇨기과 전망은 좋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고령화뿐만 아니라 뭐 식생활의 서구화 그리고 인식의 변화들로 비뇨기과를 방문하는 환자는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전립선 비대증을 예로 보면 그 5년 사이 약 32% 증가를 하고 그 전립선 수술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고요. 비뇨기암도 계속 그 꾸준히 증가 추세고 특히 전립선암은 그 추세가 매우 가파릅니다. 그래서 아주 환자들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연평균 10% 정도 이제 급여 비용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0년 중반에 비뇨기학과가 굉장히 인기가 없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지원율이 급격한 감소가 있었고요. 학회 차원에서 전공의들 많이 감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로 배출되는 전문의 수는 매우 제한적이고 뭐 지원율은 차츰 회복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공급은 당연히 부족하게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필요성과 역할, 수요들은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 점점 더 좀 귀한 몸값이 된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앞으로 이제 그 전문의의 수요를 예측을 했을 때 비뇨기학과는 이미 지금도 부족합니다. 지금도 부족한 상태지만 앞으로 더 수요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제 은퇴하시는 그 선생님들과 지금 새로 배출되는 전문의들을 보면 거의 균형이 맞습니다. 그래서 더 늘어나지는 않을 거고요. 하지만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나기 때문에 훨씬 더 이보다 이제 더 전망이 밝은 과는 찾기는 쉽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병원에 대해서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수진은 포화와 이제 배뇨장애 남성을 다 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주니어 스텝 3분 계신데 다 주니어 스텝들께서 비뇨기 종양 그리고 로봇 복강경 수술 그 다음에 결석까지 다 보고 있어서 이제 트레이닝 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공의는 지금 2분 계시고요. 그 3년차 1명, 2년차 1명 계시고 신규 전공 퇴원은 1명 있습니다. 그리고 인턴은 이제 1명이 한 달 간격으로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전문 간호사는 4분이 지금 보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수련 환경은 이제 전공의 특별법은 당연히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준수를 하고 있고 휴가도 매우 자유로운 일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몰아서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하루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본인이 원할 때 잘 쓰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회 참석과 지원도 다양한 경로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문 작성도 이제 전문의 자격 수용을 위한 논문 작성 지원을 하고 있고요. 수련 후 진료에 대해서 아마 가장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제 교수진들이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술기들 그리고 그 수술들을 교수진들 감독하에 직접 시행해 볼 기회를 다수 제공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3년차 선생님께서는 네프렉토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70% 80% 정도 본인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많이 이제 기회도 드리고 좀 더 트레이닝을 하는 입장에서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 수련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오송 메드트로닉에 가서 이제 실제적으로 복강경 워크숍을 했습니다. 제가 전공의 선생님 2명을 데리고 이제 돼지를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복강경 워크숍을 그렇게 시행을 했었고요. 이거는 이제 돼지를 이용해서 이거는 내시경으로 워크숍을 시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2년차 선생님이 이제 챌린지에서 3등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상을 타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학회도 자주 합니다. 저희가 봄학회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2017년도에 제주도에서 학회를 했었고요. 2019년도에 경주에서 학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학회 활동을 하면서 많은 이런 학술적인 면도 보고 이제 화목하게 이렇게 좀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저희 비뇨기과는 매우 이제 화목하고 수평적이고 이제 자유로운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인턴 선생님들 지원을 언제나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모집 전이라도 지금부터라도 언제든지 환영을 하고 있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이제 연락하실 거 있으면 제 메일로 이렇게 연락을 드리면 성실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하대병원 방사선중의학과의 이정심입니다. 먼저 의과대학 6년과
인턴 1년을 무사히 마치심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저희 과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방사선 종양학과, 과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주로 종양을 보는 과입니다. 암질환은 진단이 되면 다학제적 접근하에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타겟요법, 면역요법을 주로 시행하게 됩니다. 이 중에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 레디오세라피, 방사선 치료이고 이 치료를 주로 하는 과가 저희 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방사선 종양학과는 대부분의 솔리드 캔서를 보고 있고 림포마를 포함한 헤마톨로직 말리그넌시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암 질환이 진단이 되면 그에 걸맞게 데피니티브, 프리오, 포스트옵, 살비지, 팔리에이티브 에임으로 방사선 치료가 적용되고 되며 그 적용 방법에 있어서도 3차원의 입체 조형, 세기 조절, 체위정의적 방사선 치료, 근접 치료 등이 적용되게 됩니다. 방사선 치료의 동향을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암 질환을 받은 환자의 50%의 환자가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2019년도에 암 질환을 받은 환자의 36% 정도가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또한 수도권 한 50%의 환자가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암 발생률을 좀 보시겠습니다. 최근 국가암정보센터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국민 기대 수명이 83세이고 이 중에 암에 걸릴 확률은 37%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미국 역시 한 40% 정도 보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다시피 1999년부터 최근 2018년 20년 동안 암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이러한 증가되는 암 발생률과 방사선 치료율이 계속 증가하는 것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방사선 종양학과의 전망은 매우 괜찮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방사선 종양학과는 전공의 수련회에서 그 목적을 다음과 같이 잡고 있습니다. 방사선 종양학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수기를 습득하여 방사선 치료를 통해 종양 진단 및 치료에 기여하며 나아가 종양학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전문의를 양성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련 과정 동안 전공의는 방사선 종양학을 포함한 임상종양학, 방사선 생물학, 방사선 물리학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공부를 하게 되고 또한 종양을 주로 보는 과인 만큼 각 종양의 병태생리, 임상양상, 병기, 진단법, 치료에 대한 근거 중심의 지식을 함양하게 됩니다. 이에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방사선 치료의 기본 개념을 알고 시행하며 효과와 부작용을 이해하게 됩니다. 방사선 치료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치료 타겟을 설정하는 것인데 다음과 같이 이미지에서 보여지는 그로스 튜머 볼륨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튜머가 존재하는 클리니컬 타겟 볼륨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수련 내용 중에 하나이고 이것은 교과서와 문헌을 바탕으로 공부를 통해서 습득하게 되어집니다. 이 클리니컬 타겟과 그로스 튜머 볼륨이 설정이 되어지면 방사선 치료를 위한 이미지에 다음과 같이 컨투어링을 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방사선 치료 계획을 하게 되어서 환자에게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획득하기 위해서 전공의는 4년간의 수련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수련 내용을 획득하게 됩니다. 1년차는 방사선 종양학과 방사선 물리학, 생물학을 통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지도 전문의나 수석 전공의의 감독하에 환자 진료 능력 배양을 하게 됩니다. 2, 3년차는 말씀드렸던 방사선 치료의 전반적인 것에 대한 획득을 시행하는 연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4년차는 학업 전공의 지도 감독 및 독자적인 환자 진료를 할 수 있게 되고 연구 수행 능력의 습득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 3, 4년 차에는 클리니컬 피지션으로서가 아니라 클리니컬 리서처로서의 또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는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대부분이 대학병원에 있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연구 수행 능력의 함양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모든 학회가 그러하듯이 대한방사선 종양학과의 전문지 자격 역시 논문 발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 사항으로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수련 목적과 내용을 마치고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근무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사선 종양학과가 말리그넌트 디지즈를 주로 보기 때문에 매우 힘든 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방사선 종양학과는 그 치료의 베이스가 아웃페이션트 베이스라는 점에서 매우 좋은 근무 환경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정규 수련 시간이
치료 시간과 외래 시간에 해당하는 평일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라는 점이 가장 좋은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 정규 수련 시간 동안에 외래 진료도 보게 되고 방사선 치료에 위한 모의 치료, 타겟 설정, 치료 계획 등등을 하게 됩니다. 궁금해하시는 당직 수련에 있어서는 숙박을 하는 정규 당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방사선 치료 환자가 많아졌을 경우에 5시 이후에 치료하는 환자가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치료 종료 시점까지 함께 있어줘야 된다는 점에서 지연된 정규 수련 시간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에 전공의들의 주당 평균 80시간 미만에 대한 수행률은 거의 100%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에 저희 방사선중의학과 전공의 근무 환경의 가장 큰 장점은 결국은 입원 환자가 없고 당직이 없기 때문에 할 일을 마무리하면 퇴근하실 수 있으며 집에서 충분한 잠을 자고 난 다음에 출근하시면 된다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치료 환자가 많아서 치료 환자가 끝날 때까지 퇴근이 지연될 수 있지만 정규 당직은 없고 해야 할 일이 마무리하기 위해서 추가로 시간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이거 역시 익숙해지면 충분히 정규 시간 내에 모든 일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정규 당직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에 방사선중의학과의 전공의는 워크 앤 라이프의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생활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근무 환경과 별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성과 관심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방사선 종양학과는 양성 질환보다는 악성 질환에 관심 있는 분들이 선택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또한 악성 질환인 만큼 지속적인 추적 관찰과 재발 여부를 확인해야 돼서 크로닉한 질환을 봐야 한다는 점 그리고 암 환자의 치료의 기본적인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탁과의 협업이 중요하다는 것도 생각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모두 아웃페이션트 베이스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이 장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인하대학교 방사선중의학과는 3분의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우철 교수님, 김원정 교수님, 그리고 저입니다. 현재 방사선중의학과에 전공의가 없는 상태에서 2022년 전공의를 모집하고자 지금 제가 소개를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2022년도에 저희 과에 1년차로 들어오게 되시면 전문의들의 직접적인 지도 편달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이 부분이 부담되실 수 있긴 하겠지만 지금 수년간 저희 스태프들은 스스로 알아서 모든 일을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전공의들에게 어떤 일적인 부담은 주지 않고 의사로서의 동료 그리고 예비 방사선 종양학과 의사로서의 애정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4년을 행복하게 보낼 준비가 되어 있으니 저희과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과에 관심이 있으시면 인하대병원 교육수련부로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